여러분, 사실 이 정우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어색한 게 좀 있습니다. 신수영굴의 스포츠를 운영하면서 채널이 안정될 수 있었던 계기가 류현진의 대활약이었습니다. 당시 2019년 류현진이 4위 영상 2위를 했던 시기였죠. 류현진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상상 이상으로 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만큼 조회수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투수잖아요. 4위를 쉬고 등판이었다 보니까 류현진의 경기를 기다려야 했고, 류현진이 등판하지 않을 때는 다저스 소식이나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류현진 등판이 아닌 날은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죠. 손흥민 소식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는 일주일에 한 번 경기하거나 유럽 대항전이 포함되었다 해도 3일은 쉬고 난 후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정우 소식을 전할 때는 좀 다릅니다. 이정우는 타자 보니까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연일 좋은 활약을 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성적이 좋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 스케줄에 맞춰서 매일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네, 솔직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이정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경쟁 채널들이 너무 많고 거짓된 소식을 포함하면서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콘텐츠 업로드가 늦게 되면 유튜브에서 콘텐츠 노출을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아무래도 취미로 제작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노출과 조회수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경기 스케줄에 맞춰서 고래 또한 스케줄을 잡아야 하다 보니까 진짜 정신이 없네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노력과 함께 유튜브의 노출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채널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야구는 한 경기 평균 2시간 30분 정도인데 경기에서 이정우가 주목되는 순간은 평균적으로 10분도 안 될 것입니다. 타석이 많으면 5번이고 중견수 수비로는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 경기에 수비 상황이 아예 없을 때도 있습니다. 현재 시간 지금 새벽 4시거든요. 이건 야구를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고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죠? 여러분, 흰수용구의 스포츠 상황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수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면 좋아요, 구독 지금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이정우의 27번째 출전 경기입니다. 전날 논란의 판정으로 개인 기록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타율 3할 3푼으로 매우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거의 안타가 나오면서 최대 안타 순위에도 1위와 3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올 시즌 3안타도 2번을 때렸고 멀티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우는 언제든 최다 안타 1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2루타는 알론스와 함께 여전히 1위, 모든 기록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날 텍사스 레인저스에게 패배를 했지만 샌디에고도 패배를 하면서 지구 2위를 지킬 수 있었고 아직 시즌 5분 1도 치르지 않았지만이 순위 경쟁은 시즌 내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상대하는 텍사스 레인저스는 메이저리그 우승 후보 중 한 팀입니다. 파워랭킹은 샌프란시스코보다 처져 있는데 투수진은 샌프보다 훨씬 좋다고 봐야 합니다. 현역 감독 중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가장 많이 한 보치 감독이 맡으면서 팀의 2% 부족한 것도 보치 감독이 채워버리면서 현재 압도적인 성적은 아니지만 가을 야구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선발진이 매우 튼튼한데요. 이볼디 디그름이 버티고 있고 올 시즌 깜짝 호로 주목되고 있는 이 말리란 투수가 0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17일 동안 무실점 행진입니다. 그 말리라는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말리는 엄청난 강속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독특한 폼이나 구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투수 전성기 류현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3마일의 패스트볼의 보더라인 끝에 공들을 걸치게 하면서 타자들을 어렵게 하는 투수였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강력한 투수인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카리스마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은 4점대 평균 자책점이었고 뭔가 행운도 따라주지 않았을까요?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참 희한한 팀입니다. 전날도 무득점으로 패배를 했고 벌써 4번째 무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팀은 단 한 번도 무실점 경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승률이 메이저리그 전체 3위라는 게 놀랍죠. 네, 타선도 짜임새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미 1번은 고정타자가 없는 상황이고 거액을 들여서 영입한 유격수 아다메스는 2할 때 같은 2할 초반의 타율로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능약으로 출루를 잘해주었던 웨이드 주니어는 한 할 초반 때 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한 번 안타를 친다는 겁니다. 볼넷이 있다고 치면 뭐 3경기에 한 번 안타를 친다는 거예요. 거기다 4번 타자 체프먼은 홈런도 5개, 타점도 많고 출루율도 괜찮은 편인데 타율이 2할 2푼대입니다. 이번 선발 라인업에서 일할 때 타자가 3명이 나섭니다. 그만큼 타선이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다음 경기가 기대감보다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기합 소리를 주무기로 하는 로비 레이였습니다. 레이는 1회부터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2루타를 맞고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쉽게 실점했습니다. 그리고 1회 말에 이정우가 3번 타자로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말리가 평균 자책점을 보면 무시무시한 투수라고 했지만 1번 타자 야스트름스케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뭐가 위력적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1번부터 출루를 했으니 기회였는데 아다메스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병살타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야구는 멘탈 경기라고 하잖아요. 팬들도 멘탈 나가지 않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초구는 바깥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볼이 되었고 2구는 변화구였는데요. 이정우가 지켜보면서 원앤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구째에 이정우가 가볍게 밀어치면서 시즌 34번째 안타를 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3경기 연속 1회 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에이스급 선발 투수들을 상대로도 시작부터 안타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우는 최다 안타 1위와 이제 2개 차이로 좁혔습니다. 3안타 치는 날이 된다면 1위가 되는 건데요. 네, 샌프란시스코는 4회까지요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날 포함 13이닝 무득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선발 투수가 압도적이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정우를 포함해서 뭐 안타가 나오는데 후속가 터지지 않고 병살이 나오거나 텍사스의 호수비가 펼쳐지면서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 풀리는 날이라고 봐야죠. 로비레이는 또 한 번 희생플라이로 점수를 내주면서 0대2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회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드디어 득점을 냅니다. 평균 자책점 1위 투수를 상대로 말이죠. 하위권 타자들의 연속 안타와 아다메스가 2타점. 내 웬일이니? 네, 적시타를 쳐내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응원 소리도 더욱더욱 뜨거워지고 이정우 팬들이 모여있는 관중석을 비춰주기도 하고 중계진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이 되었고 3타수 1안타가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8회 주자 없는 상황에서 또 타석에 들어섰는데 좌타자 전문 투수를 상대로 아쉽게도 범타로 물러나면서 이번 경기 4타수 1안타가 되었습니다. 네, 경기 연속 안타는 좋은데요. 타율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었네요. 야구의 관점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매우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위력적인 투수들이 나왔고 명품 수비들이 나오면서 경기가 깔끔했습니다. 2대2 상황에서 9회 말 샌프란시스코의 공격이 되었는데 9회의 위기를 극복하니 바로 찬스를 잡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올 시즌 역전승을 3번 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3번째로 역전승을 많이 한 팀입니다. 그리고 9회 말 하위권 타자들의 반란으로 라모스의 선두타자 안타와 이어서 볼넷도 나오면서 데타 베일리가 초구에 끝내기 한타를 쳐버리면서 이 경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정우가 아닌 이정우의 팀을 응원한다면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지구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도 매우 기뻐하네요. 내일 이제 위닝 시리즈